비즈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편물은 제 마치 스웨터입니다. 계속 보여드린 윗이긴 한데 드디어 이 아일렛 무늬를 18개를 다 떴습니다. 좀 느렸지만 결국 다 했어요. 예쁘죠? 제가 이게 지금 이 실이랑 바늘이랑 뭔가 조합이 좀 안 맞는 건가 싶기는 한 게, 아니면 제가 그냥 너무 헐랭 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엄청 숭숭 났어요. 이 아일렛 부분이.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서, 중간부터는 되게 신경 쓰면서 뜨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아일렛 한 8개 떴을 때부터 제가 지난 26일 날, 그 바늘 이야기에서 뜨개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님을 만났어요. 한나님도 지금 야크 초코로 이거 마치 뜨고 계신데, 저도 지금 야크 똑같은 실로 그 마치를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나님 걸 봤는데, 한나님이랑 저랑 지금 똑같은 한나님은 이제 반부를 쓰고 계시긴 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둘 다 4mm로 지금 몸판을 뜨고 있는데, 제 거가 편물이 훨씬 이렇게 뭔가 뒤에가 엄청 비치는 느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엄청 숭숭 나 있어요. 잘 보이나?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는데, 한나님 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편물이 꽉 차 있는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제 거 이렇게 피부에 댔을 때 비치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뜨고 있기는 해요, 일단. 근데 요 얀오버 하는 부분이 저는 구멍이 좀 크게 생겨가지고 아일렛 무늬에서 한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땡기면서 뜨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야크가 엄청 막 세게 땡기면서 뜨면 좀 잘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땡기면서 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구멍이 좀 이렇게 크게 나서 고민이 좀 되긴 하지만 이 야크 함뜨 날짜가 마감 날짜가 11월 7일에서 17일로 한 일주일 반, 이게 10일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뜨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간 안에 뜰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마치만 계속 뜨면. 근데 지금 다른 거 뜰 것도 좀 많기도 하고 일단 이게 마치가 요즘 되게 많이 뜨시는데 어깨에 들어가야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무늬랑 이런 게 이제 뜨는데 좀 어깨를 뜨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해서 거기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여기까지 뜨는데도 좀 걸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드디어 아일렛 다 떠서 거실 부분 뜨려고 지금 이미 조금 했는데 제가 이게 실을 사실 처음에 조금 끊어 먹었어요. 너무 땡기면서 뜨니까 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좀 제가 의식적으로 힘을 안 주면서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힘을 좀 주면서 떠야 여기 거실 부분에 코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계속 아일렛 떠야 되니까 그 부분 구멍이 좀 작게 나지 않을까? 신경 쓰면서 좀 떠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원작실이잖아요, 야크가. 그래서 지금 이 야크 실크 레이스 엠야크의 야크 실크 레이스를 두 겹을 잡고 원작이랑 똑같이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두 타래를 한 볼로 감아서
두 타래를 그러니까 약 두 볼로 각각 감아서 그거 두 개를 한 번에 잡고 뜨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끊어지기도 하고 잘 안 풀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나님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나님은 이렇게 한 타래를 한 볼로 감아서 이렇게 하나는 센터풀, 하나는 이 가운데서부터 빼고 하나는 이 겉에서부터 풀러서 이렇게 두 겹을 잡아서 뜨시더라고요. 볼 하나만 들고 이게 들고 다니면서 뜨기도 좀 더 간단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안쪽에 좀 풀리고 나면은 좀 쑥쑥 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이제 두 볼 다 끝내고 나서 한나님 방법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센터풀하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뜨고 있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좀 고민이에요. 거실 부분 뜨는 거는 차트 보니까 한 요 아랫부분 이렇게 거실 늘려가는 부분 이제 한 20단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얼른 김 여사님 번역해주고 같이 거실 떠서 이제 앞판 뒷판 나눠가지고 몸통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인데 월요일, 화요일 제가 수요일 저녁부터 다시 출근이거든요. 그때쯤이면 어깨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적꼬치 함트 끝나서 그건 이제 중간에 제가 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바나님도 그거 나머지 방 가신다고 나머지 방 만들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엄마랑 마치 뜨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저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니까 마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산적꼬치는 이제 나머지 반 가서 소매랑 몸통만 남았으니까 혼자 좀 떠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함트는 마감이 됐지만 나머지 방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열심히 야크를 한 며칠째 야크만 이제 올인해서 뜨고 있습니다. 빨리 어깨 들어가서 이제 연결만 하면은 또 한 일주일이면 뜰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빨리 떠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겉이 다 뜨고 어깨 이으면서 또 한 번 더 찍어보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랜만에 벨베티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쪽 지금 이 오른쪽 소매를 이 통이 되게 커 보이는데 맞아요. 제가 코를 좀 많이 주워가지고 도안보다 코수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지금 이쪽 소매를 뜨고 있는데 한 80단 정도 떴고 길이를 보니까 손목보다 한 5cm 정도 위라서 한 100단 정도까지 뜨고 조금 확 줄여서 마지막에 약간 벌룬 소매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20단 정도 더 뜨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반대쪽 소매 아직 코도 안 주워놔가지고 여기 코 줍고 코 주워서 또 마찬가지로 떠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잡고 뜨면은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다 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무래도 주력으로 뜨는 애는 아니라서 조금 천천히 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꺼냈는데 약간 묵직한 느낌도 조금 있고 이게 실 자체가
폭스 가벼운 실인데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이 들죠? 이거 지금 형광등이라서 색이 잘 안 잡히는데 되게 예쁜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는 사람들마다 제 거 진짜 컬러 예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는 제가 그 샬라 함뜨, 벨베티 함뜨에 들어가서 뜨기 시작했던 거라서 샬라님이 색깔을 골라줬어요. 실 조합을. 그래서 샬라님이 좋아하시는 이 보라색, 보라보라한 가디건인데 요거 실은 뭐 쓰고 있냐면 요거 그 파인아트얀 까리노 폭술 퍼플 포그 컬러고 지금 여기 패드 태블릿 위에 여기 기모감들 보이시나요? 진짜 미쳤죠? 세탁 전인데 역시 폭스 이 기모감. 그런데 이제 이 폭스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아마 단독으로 썼어도 기모감이 진짜 뻔뻔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따 줘야겠다. 이 솜솜 뭐해요? 1차 때부터 많은 분들의 원픽이었던 지금 카메라에도 이렇게 보이죠? 멜란지 뭐해요답게 이름값 하는 이 뭐해요. 솜솜 멜란지 뭐해요? 블루퍼플 색상이고 이렇게 약간 파란색부터 보라색까지 진짜 멜란지 하는 느낌이 아주 예쁘죠? 저 원래 이런 색감의 실을 잘 사는 편이 아닌데 이거 그 뭐해요 1차 공구 때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얘를 원픽으로 많이 꼽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2차 때 구매할 때 얘를 껴서 같이 샀는데 진짜 예뻐요. 이거 단독으로도 작업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거 온고잉 안 하시나? 근데 이거 진짜 짐승 용량이잖아요. 300g 정도 되는데, 저 이거 뭐 뜰지도 모르고, 저는 뭐해요 단독으로는 옷 잘 안 뜨는 편인 것 같아서, 합사해서 쓰려고 다 1합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거 옷을 2벌, 3벌 타도 남는 양이라고들 하셔서, 이 다음에는 뭐해요만으로 뜨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 솜솜 뭐해요 5콘이나 있거든요. 아무튼 오랜만에 벨벳티 지금 잡고 소매만 딱 남아서 진짜 요즘 제가 근무가 좀 바뀌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근무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틈틈이 조금씩 뜨면은 이번 주 안에 완성을 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꼬아뜨기 너무 예뻐요. 그쵸? 이 벨벳티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도안이 전부 다 꼬아뜨기, 고무단이 전부 다 꼬아뜨기잖아요. 이 버튼 밴드나 여기 이제 몸통 고무단도 그렇고 요 넥밴드 또 따로 뜨는데 여기까지 다 이렇게 꼬아뜨기로 뜨는데 확실히 꼬아뜨기가 정갈하긴 하잖아요. 제가 또 컨티넨탈로 뜨다 보니까 작다는 게 아니라 그 컨티넨탈로 뜨다 보니까 고무단이 진짜 예쁘지 않게 잘 안 떠지거든요. 그래서 꼬아뜨기를 전부 다는 좀 힘들어도 안 뜨기만 꼬아뜨기 해도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볼 법한데 제가 맨날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봐도 예쁜? 제가 아마 맨 처음 영상에서 윗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어깨 부분에 그 모디파이드 3니들 바인더프 요거 하면서 이렇게 겉뜨기 줄이 생겼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어깨 있는 거. 당분간 바텀업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많아서
할 때 어깨 이을 때 이렇게 이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스리닐드 바인드 오프도 이제 요게 이 편물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이음새가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겉뜨기 한 줄이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물에서 느껴지는 이 기모감 보이시죠?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도안에 있는 것보다 제가 좀 엄청 짧게 떴거든요? 사실 그때 좀 함대 기한에 쫓기는 것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그냥 왠지 이 도안을 처음에 이제 뜨기 시작할 때 크롭으로 해서 뭐 원피스나 뭐 이런 데다가 걸쳐 입어도 예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일단 도안 기장보다도 한 5cm? 10cm? 아무튼 좀 되게 많이 짧게 떴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콘사로 떴다 보니까 세로 수축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거 스와치 낸 지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축이 얼만큼이었는지. 아무튼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입어봤는데 한 1cm 정도는 줄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블로킹을 빡세게 해주면 괜찮겠죠? 아무튼 이것도 얼른 마무리해서 F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제 바나조끼고요. 원래 정식 도안 이름은 비슈의 비슈 넘버 69번 그 조끼입니다. 이거 저는 원작실인 비슈의 비슈 르프티 램솔 핑거링 실을 사용을 했고요. 도안에서 제시해줬던 거는 원래 이제 빨간색 계열인데 그거 이제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로도 뜨고 싶다고 해서 그 원작실 판매하고 계시는 니트아임 사장님이 키트를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키트를 판매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 조끼 키트로 이제 구성을 블루 그린이랑 원작인 레드 그리고 이 제가 뜬 것처럼 이제 블루 그린 계열 그리고 또 이제 블랙 계열로 무채색 계열로 조합을 하셔가지고 키트를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바나님이 진행하시는 바나조끼 함뜨에서 완성을 했고요. 마감 기한이 원래 10월 23일이었다가 하루 늘어나서 10월 24일로 늘어나가지고 다행히 기한 안에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10월 23일이었으면 좀 빠듯했을 것 같아요. 그 주에 좀 회사 일도 좀 많았고 그래가지고 뜨개를 많이 못했는데 24일에 이제 하루 시간을 벌고 나니까 그때가 마침 제가 휴무인 날이었어서 좀 바짝 달려가지고 공모단 이런 거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24일 밤 9시? 10시 정도 딱 돼가지고 무사히 마감 기한을 지켜서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비슷한 도안이 이제 69번 도안을 저는 썼는데 68번 도안이 또 있어요. 비슈의 저는 이거 68번 조끼랑 69번 조끼 중에 좀 고민을 했던 게 68번 조끼는 도안 사진을 보면 그 고무단이 일단 이렇게 전체 배색이 들어가지 않고 뭐 한 줄 정도 이렇게 포인트 배색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도안상의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요 목 부분이 좀 더 파임이 있는 느낌? 68번이?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하게 약간 루즈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69번 조끼는 사실 도안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조끼를 민소매처럼 단독으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목 파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일반 브이넥 정도의 크기고 이렇게 좀 짧게 완성이 되는 도안이었고
근데 저는 이 69번의 이 고무단이 너무 예뻐가지고 69번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그 바나님이 그 빨간 색깔 계열로 떴던 그 원작 도안 사진을 보고 69번 이거 완전 제 색깔이고 제 조끼라면서 바나조끼라고 이름이 별명이 붙게 된 건데 뭐 그래서 결국 69번이 원조 바나조끼기도 하고 이 저는 원래 오버핏을 좋아하니까 68번이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69번이 고무단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고무단이 이게 바텀업이고 고무단부터 셋업을 해서 무늬를 이제 쭉쭉쭉 넣어가면서 배색을 해가면서 뜨는 조끼고 그래서 앞판 뒷판을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바늘은 제가 그 램술 그 르프티 램술 핑거링이잖아요. 그래서 바늘은 원작이랑 똑같이 가려다가 그 한두 병이 있으신 분들이 원작으로 하면 게이지가 잘 안 나온다, 원작대로 바늘 사이즈 따라가면 게이지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한 사이즈 키워서 메인 바늘을 4.5, 요 고무단은 이제 3.5로 셋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점 이렇게 평면으로 이 고무단을 들어가는데 이게 두코 고무단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코 고무단인데 두코 고무단으로 작업을 하는데 앞쪽에서 뜨고 뒤쪽에서 뜨고 그러니까 평면으로 이 편모를 평면으로 뜨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겉뜨기 쪽으로 배색을 할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요 안뜨기 쪽으로 배색을 할 때 자꾸 실을 끌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확히 안뜨기 배색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뜨기로 배색을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막 실이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깜빡하고 실을 안 넘겨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볼 때 실이 뒤쪽에 걸려야 되는데 앞쪽에 걸려버리니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풀고 다시 작업을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고, 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 고무단 뜨는 데만 거의 하루가 좋게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게 원작이랑 똑같이 배색 수를 맞춰서 4가지 배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4가지 색깔을 각 2단씩 셋업을 해서 총 2번? 2세트? 반복을 해서 고무단을 셋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바늘 호수를 올려가지고 이 도안에 있는 차트 도안에 맞춰서 무늬 색깔을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떴어요. 사실 스와치는 요 사이에 들어간 이 연한색 그린핑크 터콰이즈 색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린핑크 터콰이즈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색깔을 가장 많이 나오게 요 파란색 위치에 원래 배색을 했다가 이 색깔이 너무 연하니까 티가 많이 안 나고 약간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색깔이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요 색깔을 약간 CC1이 아닌 다른 좀 비중을 낮게 차지하는 위치로 바꾸고 또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 이게 아마 베리다크 그레이였던 것 같은데 이 베리다크 그레이 사이에 올 수 있게 진한색 사이에 오도록 배치를 해가지고 과하지 않고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컬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원작에는 여기 슬릿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무단 이게 편물 앞뒤판 떠서 합칠 때 여기 원작에는 슬릿이 없어서 여기 부분이 제일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게 아마 원래는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
여기가 이어진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어졌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는 조금 아쉽지만 여기 합쳐졌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입는 입장에서는 슬릿이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저는 사실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편물을 이어줬습니다. 이 편물 입는 것도 원래 도안에서는 메리아스 스티치로 이으라고? 메리아스 입기 방법으로 이으라고 했는데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무늬 층을 맞춰서 연결을 하느라고 자꾸 뒤쪽 봤다가 앞쪽 봤다가 막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저는 그 편물 입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코를 주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바느질 하듯이 그냥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안쪽에는 별로 예쁘지 않지만 솔기 부분은 예쁘지 않지만 이 배색을 했던 부분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이 배색을 제가 진행했던 부분은 되게 뒷면도 고르게 예쁘게 나와서 막 이렇게 전체 배색 하신 분들 꼭 이 편물 안쪽을 보여주시던데 저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고르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봐도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는 스리니 디바인 도프였나? 그걸로 이제 이 어깨를 이어줘가지고 원래 제가 그 벨베티 가디건 같은 경우에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벨베티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모디파이드 스리니드 바인드 오프라고 해서 요 안쪽 면에 숨겨지는 게 아니라 요 겉에 그 이어주는 편물을 이어주는 부분이 겉면으로 나오고 겉뜨기로 이렇게 한 줄 쭉 나오는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겉뜨기 선이 나오는 게 저 너무 귀여워서 또 그거를 작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을 보니까 레이니 님도 그렇게 모디파이드 3D 바인드 오프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디파이드 3D 바인드 오프가 처음 편물을 이어본 방법이었고 왜냐면 벨베티가 제 첫 바텀업 도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그냥 3D 바인드 오프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원작 방법대로 해도 되지만 그 모디파이드 방법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편물의 모양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 레이니님 거 참고하셔가지고 모디파이드 3D 바인드 오프로 작업을 하셔도 또 다른 매력의 옷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조끼다 보니까 사실 함대 기간도 좀 짧았고 저도 좀 만만하게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어쨌거나 핑거링 실을 사용하는 얇은 바늘을 쓰는 도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뜨기 배색, 전체 배색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몸판은 단순히 걸러뜨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무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이제 무늬 셋업이 좀 덜 됐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많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안뜨기, 겉뜨기, 걸러뜨기 방향 코스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몇 번 다시 풀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이게 그래서 고무단을 셋업하고 나면 여기 아물 줄임이 들어가기 전까지 일단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실만 바꿔가면서 걸러뜨기를 진행을 하고 또 아물 줄임이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걸러뜨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재밌었어요. 이 걸러뜨기를 가지고 배색이 나온다는 게, 이 배색 무늬가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계속 뜨다 보니까 조금 지겹기도 하고, 이게 기한이 짧아서 다른데 눈을 잘 못 돌리고 계속 조끼만 뜨다 보니까 좀
지겨워지기도 했고 중간에 그랬지만 어찌저찌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뭐 여기 고무단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거 저는 워낙 큰 사이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작게 뜨면 절대 안 입을 거를 알기 때문에 그 키트를 구매할 때 엑스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엑스라지 아니다. 엑스라지, 2엑스라지 정도의 그 제일 큰 사이즈에 맞춰서 소유량을 잡아뒀던 그 키트, 제일 큰 사이즈에 대한 키트를 샀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나 조끼니까 바나 프로젝트 백에다가 실을 담아서 가지고 있었고 여기 이제 남은 실을 넣어놨는데 실이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 제일 큰 사이즈 키트는 도안에 써있는 소유량에 맞춰가지고 안 예쁘네? 이만큼이 남았어요. 제일 큰 사이즈에 대한 키트를 제가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배색 실 4가지 색깔이랑 메인 색상 실은 이제 얘네는 각 한 타래씩 하고 요 메인 색상 같은 경우에는 4볼이 들어있었어요. 원작 그 도안에 써있는 그 소유량대로 하면은 4볼이 맞는데 이걸 직접 뜨고 나니까 1볼 반 정도밖에 안 써서 지금 이 2볼은 새 거고 요거는 이제 한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 반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색실이 진짜 많이 남아가지고 요거를 다시 그 한 벌 정도 더 떠도 무리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키트 하나 사시면 2벌 이상 뜰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옷을 딱 보시면 제 조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배색이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만 이제 이렇게 한 3분의 1? 반 이상을 아무튼 썼고 써서 이 정도 남았고 얘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안 들어간 색깔이라서 거의 한 벌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거 한 벌 더 뜨게 되면 한 벌 더 뜨게 되면 요 초록색, 저 원래 초록색 좋아하니까 요거 메인 색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그거 한 벌 더 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큰 사이즈로.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작업할 때는 이게 바텀업으로 뜨다 보니까 좀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다음에 뜨면은 도안 조금 변형을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이번에 바나님이 좀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원통으로 떠서 올라가는 걸로 작업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저도 이거 한 발 더 뜨게 되면 원통으로 쭉 떠서 아몰 줄임부터 이제 나눠가지고 편물 앞뒤판 나눠가지고 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뜨면 좀 더 작업 시간이 빠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고무단에서 여기 몸통 고무단에서 소요된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 계속 겉뜨기로만 배색을 하면 좀 덜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물론 언제 뜨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한번 뭐 그냥 개인적인 프로젝트니까 조금씩 쫌쫌따리 진행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이거 뜬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시 타래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먼저 뜨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대충 좀 그래도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캐스톤을 해보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도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걸로 그거 해야겠다. 썸네일. 그래서 제가 이 키트를 블루그린 키트를 살 때는 그 완전 초반에 열렸던 그 키트를 산 거여가지고 지금 니트하임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키트랑은
색깔 조합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새로 들어온 그 초록색, 파란색 계열 실들도 있고 그래서 조합이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요 메인 색상이 그레이 베이지 색상이었던 것 같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핑크 터콰이즈 사실 이게 제 원픽 그 르프티 램솔에서 이게 제 원픽 실 중에 하나였는데 원픽 실이면 원래 하나죠. 아무튼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실 중에 하나인데 요거 보면은 이게 그린 핑크 터콰이즈잖아요. 그래서 그 바탕색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이제 이 터콰이즈 색상? 약간 하늘색? 민트색? 같은 색상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핑크색, 보라색 같이 핑크색 같은 색깔이나 약간 초록색 색감이 들어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쵸?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하면 또 팻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배색으로 포인트 주기에는 너무 예쁜 약간 염색실 같은 느낌도 나고 이 멜란지 느낌이 너무 예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진짜 예쁘다 했던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라도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좀 좋았고 요게 아마 베리 다크 그레이일 거고 이게 이거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일 파란색? 기본 파란색? 다크블루는 이거 아닌데?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이걸 알겠으면 상세 페이지 한번 찾아보고 알겠으면 자막에 한번 색깔 달아볼게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파랑, 초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네 가지 색깔을 다 끌고 올라가기는 사실 좀 무리가 다 달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메인 색상까지 5볼을 인타르시아도 아니고 다 달고 다니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줄마다 배색을 바꾸는데 이거를 계속 꼬리실을 남겨가면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실 정리하는 게 너무 지옥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앞뒷면 따로 뜨는데 실이 너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함트방에서 꼼싹꼼싹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요게 지금 이게 비슈 르프티 램술이 투플라이로 되어 있는 실이에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투플라이로 되어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사실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실이라서 요거를 한 가닥씩 이렇게 그 다음 배색 이걸 뜨다가 요 그 다음 배색이 초록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닥씩 잘라내고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램스울이니까 100% 비벼주면은 그러면 얘가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잘 붙는 애들이라서 그렇게 좀 귀찮지만 매단 그 배색실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 계속 색깔을 바꿔가면서 뜨는데도 그래서 꼬리실이 거의 얼마 없었어요. 나중에 요 아몰 부분 들어가면서는 그 비비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몇 번 그냥 꼬리실 남기고 뜨기는 했는데 확실히 이 몸통 부분이나 이런 데 뜨면서 보니까 꼬리실이 남지 않아서 훨씬 마무리할 때 정리할 때 좀 쉽고 빠르게 했던 것 같고 그 꿀팁 알려주셔가지고 꼼싹꼼싹님 덕분에 마무리를 좀 더 손쉽게 돗바늘질 안하고 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꼼싹꼼싹님 덕분에 쉽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비슈가 좀 제가 이거 우도 뜨는 실도 이거잖아요. 우도도 이 똑같은 라인의 실로 색상만 다른 거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마다 약간 두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거링인데 뭔가 느낌이 이 베리 다크 그레이 같은 경우에 좀 더 뭔가 퐁실퐁실한 느낌? 약간 좀 더 두툼한 느낌이 많이 있었고 그레이 베이지? 이런 색깔은 조금 덜 두꺼운 느낌?
이게 타레마다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지 색깔마다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요 베리 다크 그레이를 쓸 때는 이게 실을 연결하면서 보니까 좀 두께감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바삭바삭한데 좀 촉촉한 느낌. 약간 촉촉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 투예님이 말씀하신 강정 느낌이 딱 이게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되게 바삭바삭하거든요. 이게 뭔가 습기가 잘 없고 좀 푸석푸석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이게 손에 걸어서 쓰다 보면은 좀 쓸리는 느낌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쓸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제가 너무 헐랭손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잘 없었고 그냥 되게 좋았어요. 뜨는 느낌. 이 실이 딸려오는 느낌이나 이게 탄성은 없거든요, 거의. 탄성은 거의 없고 그냥 이게 꼬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당기면 약간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정도만 있고 근데 이거 뜰 때 이게 실이 얇기도 하고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라서 이게 손에 닿는 느낌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양 냄새? 램술이다 보니까 양 냄새가 좀 나는데 다른 그 램술 100%짜리 실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약간 석유 냄새, 화학 약품 냄새 같은 게 살짝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역한 느낌은 아니었고 비슈 냄새 전 좋아요. 자꾸 맡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뭐래. 저는 이거 냄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입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조금 아까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착샷도 몇 번 찍었거든요. 피드에 올리려고. 그래서 그 착샷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